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진입니다. 오늘은 어디서도 말씀드리지 않았던 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원래 숏폼만 하다가 롱폼을 하려니까 카메라를 보면서 얘기하는 게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카메라를 보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까먹고, 그래서 되게 힘들게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영상도 올라갈진 모르겠지만 일단 찍어보겠습니다. 인스타에서 저를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마 갓생 사는 직장인으로 많이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지금은 퇴사를 하고 여유롭게 운동하고 원하는 시간에 일하면서 자유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다시피 저는 20대 때 꽤 많은 것들을 이뤄왔는데요. 2번의 바디 프로필, 그리고 월천 수익화까지. 어쩌면 남들이 보기엔 20대 때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룬 마냥 행복하고 완벽한 삶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은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제가 어떤 시련과 고난들을 겪었고 어떤 아픔을 겪었고 왜 그렇게 강박과 도끼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왜 지금은 그 도끼를 빼기로 결심했는지까지 솔직한 제 이야기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제 삶이 이렇게 평탄하진 않았거든요. 친구들이랑 비교를 해봐도 항상 저한텐 무슨 일들이 좀 많이 생겼었던 것 같아요.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산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울산에서 자랐고 대학교 때문에 서울에 오게 됐는데 처음에 올라왔을 땐 진짜 너무 외로운 거예요. 매일 밤 울산 친구한테 전화해서 울었었던 것 같아요. 나 너무 외롭다. 나 너무 힘들다 하면서 한 6개월 동안은 울산을 한 달에 한 번씩 갔었던 것 같아요. 아마 얘 서울로 대학교 가는 거 맞아? 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이 내려갔었고, 한 6개월이 지나니까 그래도 제가 좀 적응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기숙사에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기숙사에서 살다 보니까 저는 자유로운 사람인데 제 자유를 너무 억압받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께 500만 원의 지원을 받아서 제 첫 자취방을 구하게 됩니다. 첫 자취방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반지하였거든요. 근데 저희 학교가 언덕에 있어가지고 한쪽은 1층이고 한쪽은 반지하고 되게 특이한 집이었는데, 그때는 어렸을 때니까 반지하 집에서도 그럭저럭 잘 살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대학 생활을 잘 하다가 이제 취업 준비 기간이 되었어요. 취업을 준비하면서 되게 많이 힘들고 아팠었거든요. 바디 프로필 스튜디오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일을 하면서 준비하는 것도 힘들었고, 가장 힘들었었던 게 나는 이제 대학생도 아니고 무소속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때부터 많이 마음이 힘들고 불안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아침에 일어나면 가슴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숨도 못 쉬겠고 가슴이 답답하고, 그러니까 취업 준비도 잘 안 됐겠죠. 이력서를 한 100번 정도 넣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매번 넣는 족족 다 떨어지니까 자신감은 떨어지고, 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정말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겨내 보려고 정신과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았는데 공황장애까지는 아니었고 불안장애라고 말씀하셔서 그때 약을 받아서 좀 먹었는데요. 확실히 먹으니까 조금 릴렉스 되긴 했는데 그래도 답답한 건 없어지진 않더라고요. 이 답답한 걸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이것저것 정말 많이 해봤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보면서 마음 다스리는 법 이런 거 검색해서 보거나, 특히 제가 그때 많이 본 게 법륜스님 말씀이었거든요. 뭔가 모르게 그 스님 말씀이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더라고요. 그 시절 그것들을 많이 들었고, 그래도 뭔가 부족하다, 뭔가 나의 쓸모를 증명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헬스라는 걸 시작하게 됩니다. 그냥 헬스를 하기 조금 아쉬우니 바디 프로필을 준비해보자. 취업 준비를 하면서 바디 프로필을 찍었고요. 그때는 시간이 많으니까 유산소를 하루에 3시간 하고 근력을 1시간, 1시간 반 정도? 거의 하루에 5시간 정도를 운동에 할애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운동을 하다 보니 잡생각도 없어지고 자연스럽게 제 마음이 좀 편해지면서 그 기세를 몰아 취업까지 성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서울살이는 진짜 현실이잖아요. 회사에 가서 첫 1년은 적응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냈고, 이제 2년차 정도부터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한창 유행하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구매 대행, 블로그 마케팅, 그리고 일일 순 알바까지 그렇게 늘 돈 벌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제가 주말마다 예식장 도우미 알바를 했었는데요. 그때 하루 종일 발바닥이 아프게 일하고 나서 정산을 딱 봤는데 그 대학생 친구랑 저랑 똑같은 돈을 받는 거예요. 그때 조금 많이 현타가 왔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지금 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당장 돈을 못 벌더라도 단기 알바를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블로그 마케팅을 좀 제대로 시작을 해봅니다. 근데 제가 워낙 기계치기도 하고 뭔가 찍어내는 발행은 저는 좀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하다가 그만두게 되었고 뭘 하지 하다가 공간 사업을 하게 됩니다. 제가 가진 돈들은 거의 다 보증금에 묶여 있다 보니까 그때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시작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처음엔 당연히 이제 돈이 없으니까 뭐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 다 제가 했었고요. 그때는 그래서 친구가 너 웬만한 남자보다 잘한다고 맥가이버라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화장실 수전에 변기에 싱크대 하부장 경첩 뭐 조명 이런 간단한 것까지 다 제가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웬만한 건 다 제 손으로 해내고 한 달에 한 개씩 총 3달 만에 업장 3개를 오픈하게 됩니다. 그렇게 1년을 알바 관리, 그리고 리스크 관리, 고객 관리까지 다 제가 하게 되면서 1년은 정말 빠르게 지나갔고요. 그리고 그걸 2년 동안 운영을 합니다. 이렇게 공간 사업을 확장하고 악착같이 버티다 보니까 또 다른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육체적인 노동을 넘어서 뭔가 온라인으로 자면서도 돈 벌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뭘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인스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인스타를 시작할 때 어떤 카테고리를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지속적으로 올릴 수 있는 걸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꾸준히 한 게 뭐가 있지? 생각해보니까 대학생 때부터 꾸준히 해왔던 게 헬스더라고요. 제가 지금 헬스 8년 차이긴 한데 뭐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쉬다 하다 헬스는 꾸준하게 해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제로 인스타를 시작하게 됩니다. 당연히 처음부터 잘 된 건 아니었습니다. 인스타가 진짜 경쟁이 치열하더라고요. 제가 꾸준히 올렸는데도 반응이 올라오기가 쉽지 않고 워낙 잘생기고 예쁘고 영상 잘 만드시는 분들이 많아서 하면 할수록 좀 낙담하게 됐었거든요. 포기할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내 몸을 만들어서 증명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직장 다니면서 두 번째 바디 프로필을 준비하게 됐고 직장 다니면서 준비했으니까 점심도 동료들이랑 안 먹었고 아침에 운동하고 회사 갔다가 퇴근하고 운동하고 부업하고 그리고 주말에 운동하고 부업하고 그때 정말 힘들었던 게 매일 아침 체중계에 올라갔을 때였어요. 몸무게가 조금이라도 안 빠져 있으면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3개월 정도 준비하다 보니까 10kg가 빠지더라고요. 제 도끼가 통했는지 바디 프로필에 성공하고 10kg를 빼게 되면서 영상이 하나둘씩 터지게 됩니다. 광고도 받게 되었고 정말 감사한 나날들을 보냈어요. 그렇게 낮에는 직장인, 밤과 주말에는 크리에이터와 공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월 1,000만 원이라는 수익을 달성하게 됩니다. 처음에 통장에 막 돈이 팍팍 찍히니까 너무 기분 좋고 그냥 통장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었거든요. 일 때문에 힘들지만 그러면서도 뿌듯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디 프로필을 찍고 한두 달이 지났나? 그때부터 생리를 갑자기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달에 광고도 4개씩 받았고 제 컨텐츠도 만들어야 되고 공간 사업도 운영해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됐었다 보니까 정신이 없었어요. 너무 바빠서 잊고 살다가 그게 한 6, 7개월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6, 7개월 동안 생리를 안 한 거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야 저도 이 심각성을 좀 깨닫게 되었고 올해 1월에 산부인과를 방문하게 됩니다. 일단 의사 선생님이 이 질문을 먼저 하시더라고요. 혹시 최근에 체중 감량 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라고 하셔서 네, 다이어트 했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몇 킬로까지 빼셨어요? 여쭤보시더라고요. 43kg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깜짝 놀라시면서 당장 멈추셔야 하고 잘 드셔야 한다. 이 기간이 길어지면 임신을 못할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저도 정신이 바짝 들면서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되게 아이를 낳는 것이 중요한 사람이고 가정을 꾸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걸 못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슬프더라고요. 내가 성공하고 예뻐지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내 몸을 망치고 있었구나. 내 도끼와 강박이 결국 나를 학대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겠다 라는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어떻게 하면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이 강박을 좀 내려놓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실행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는 살을 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몸이 좋아하는 것, 그리고 내 몸을 살리는 실험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가 잘 되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에 반응하는지, 퇴사하고 시작한 게 우리 몸의 대사에 대해서 좀 알고 싶더라고요. NSCA 상급 영양학 자격증을 따게 되면서 우리 몸에서 이런 복잡한 반응들이 일어나구나.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구나. 그때부터 좀 제대로 제 몸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느낌적으로 내가 이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가 잘 되고 속이 편안하다 라는 건 믿기가 어렵잖아요, 스스로도.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혈당 측정계를 차면서 어떤 음식이 내 몸에 반응하고 어떤 음식이 소화가 잘 되는지 체크를 하고 있고요. 식단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무조건적으로 탄수화물을 배제를 많이 시켰어요. 근데 영양학을 공부해보니 클린한 탄수를 어느 정도는 먹어줘야 되더라고요. 탄수화물 없이는 저는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좋은 동물성 지방, 그리고 단백질, 클린 탄수 이렇게 골고루 잘 챙겨서 먹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16대 8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는데 처음엔 좀 힘들었거든요. 저도 꼭 아침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라 적응하기가 힘들었는데 아침에 방탄커피를 마시고 어느 정도 에너지를 충전해주니까 점심, 저녁 이 두 끼로 식사를 챙기는데 컨디션이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확실히 위가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니까 몸도 편안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강박을 버리고 내 몸이 좋아하는 것들, 내 몸이 편안한 것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운동들 이런 것들로 제 삶을 채워주니 자연스럽게 몸 라인이 예뻐지면서 피부도 좋아지게 되었어요. 얼마 전에 감사하게도 유튜브 자취남 채널에서 저희 집을 촬영하게 됐었어요. 그때 제 스스로 저를 웰니스 크리에이터라고 소개를 했었거든요. 근데 촬영이 끝나고 생각을 해보니 내가 또 건강이랑 강박을 씌우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 채널에서는 다이어트 이야기나 정보들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제가 먹는 것, 생활하는 것 이런 것들부터 제가 하는 생각 그리고 제가 겪는 경험들을 이 채널을 통해서 다 담아보려고 하고요. 추가로 소소한 제 고민들을 공유해보면 요즘 제 고민은 어떻게 하면 힘을 뺄 수 있을까인데요. 제가 잘 보이려고 애쓰다 보니 항상 힘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름다움은 자연스러울 때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힘을 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스스로 내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있고요. 그리고 연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영상을 녹화하는 과정 또한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또한 세상이 정해준 기준에 맞춰서 너무 아등바등 하고 계신다면 내려놓아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렇게 제 치열했던 20대의 기록들과 제 아픔들을 좀 이야기해보았는데요. 횡설수설한 것 같아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You bring me down for all to see, then switch it up and treat me right. You promise sun, but you bring rain. I still love what you do to me. The highest highs, the lowest lows.